안녕하세요. 미국 주식으로 부자 되기 비주부입니다. 자, 우리가 여러 가지 뉴스를 보다 보면요. 뉴스에서 여러 가지 또 종목들을 추천해주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모건 스탠리가 추천한 무슨 종목, 또는 월스트리트 전문가들이 2022년에 추천한 종목, 여러 가지 이제 종목 추천 그런 뉴스들이 있는데, 그런 뉴스들을 보면서 주식 초보분들은 그냥 그 뉴스만 또 믿고 사시는 경우도 또 많이 있더라고요. 특히 주식 초보분들이 그런 뉴스를 보고 당하지 않은 법, 또는 잘 걸러내는 법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간단한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 간단하면서 굉장히 또 중요한 팁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이니까요. 자, 2022년 들어서 저도 이런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 2022년은 금리 인상은 거의 확실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인플레이션 또 발표가 났잖아요. 전년 대비 7% 상승했다고 하는데 40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또 물가가 상승하고 있고, 그리고 올해 미국 연준에서 양적 긴축을 한다는 것도 거의 확실한 것 같아요. 자,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은행에 현금을 그냥 보유하고 있는 것도 굉장히 불안한 거죠. 왜냐하면 지금과 같은 인플레이션 상황에서는 은행에 돈을 넣는 것 자체가 굉장히 손해잖아요. 그래서 이걸 계속 들고 있어야 되나, 아니면 좀 안전한 배당주 같은 곳에 좀 투자를 해야 되나, 다른 현물 자산을 좀 사야 되나, 여러 가지 고민이 있을 수 있는데, 자, 지금 보시는 그래프는 이번 주에 발표된 2021년 소비자 물가 지수인데요. 전년 대비 7%가 상승했다고 하고 40년 만에 가장 큰 폭이라고 했잖아요. 자, 이 인플레이션 7% 상승 의미가 쉽게 말해서, 자, 지금 현재 100만 원을 주고 살 수 있는 어떤 물건이 있다고 하면 이게 1년 뒤에는 100만 원이 아니라 107만 원이 된다는 거잖아요. 7%가 상승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100만 원짜리 물건을 1년이 지나면 100만 원 주고 못 산다는 거죠. 107만 원이 있어야 산다는 건데, 예를 들어서 내가 은행에 100만 원을 저금해 놓고 은행 이자가 한 2% 됐다고 하면 1년 뒤에 내 돈이 102만 원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내가 100만 원짜리로 살 수 있는 물건이 1년 뒤에는 107만 원이 됐고, 내가 은행에 저금해 놨었던 돈은 102만 원이 됐으니까 결국 지금 현재 살 수 있었던 물건을 1년 뒤에는 못 산다는 의미잖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7%라는 의미는 무조건 100만 원을 1년 뒤에는 107만 원을 만들어야 그냥 똔똔이라는 거죠. 물가 상승률로 비례해서 보면 이게 100만 원이니까 얼마 안 되는 것 같은데, 현금 자산만 한 1억 이상 갖고 계신 분들은 1억 700만 원이 돼야 되니까 어떤 방법을 동원하든 1억이 1억 700만 원이 돼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런 측면에서 이렇게 물가가 많이 상승하고 있는데 지금 내 자산을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그런 고민들이 많이 있으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어른들 같은 경우는 제가 어렸을 때도 그냥 은행이 가장 안전하다, 원금은 보장된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셨잖아요. 근데 지금 같은 고물가 시대는 또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 당시에는 물가 상승률보다 은행의 금리가 훨씬 높을 때였으니까 은행에만 놔도 물가 상승률 이상 은행 이자가 나오니까 상관없었겠지만, 지금은 다르다는 거죠. 굉장히 저금리의 고물가 시대니까 우리가 자산을 지키기가 굉장히 좀 쉽지 않다는 거죠. 자, 그리고 부동산도 그런 것 같아요. 부동산도 작년부터 이제 금리 계속 인상하면서 아파트 가격 하락한다, 여러 가지 이제 부동산 시장도 금리 인상 소식에 좀 불안감이 생기고 있기 때문에 부동산이 또 무조건 지금 안전한 자산인가, 좀 꼭지에 들어가는 거 아닌가, 이런 또 우려도 있으실 것 같고, 그리고 최근에 뉴스들을 보면 2022년은 금융주, 에너지주, 가치주에 투자라는 그런 얘기를 또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서 종목 추천을 해주는 기사가 많은데, 그런 기사를 보고 우리가 어떻게 걸러낼지 좀 아주 심플하고 좀 간단한 그런 방법들을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자, 이 기사를 보면서 제가 쉽게 한번 예를 들어가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이 기사를 보시면 최소 연 6% 수익, 모건 스탠리가 찍은 배당주, 이런 제목의 기사인데요. 여기서 이제 추천해주는 기업들이 있어요. 물론 이 기사도 해외 기사를 보고 이제 한글로 번역해서 쓴 기사일 것 같은데, 자, 모건 스탠리가 어쨌든 종목을 추천해줬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두 개의 기업이 뭐냐면 에너지 트랜스퍼라는 기업과 플레이스 올 아메리칸이라는 두 개의 기업을 추천해줬습니다. 그래서 두 기업 모두 배당금만 6% 이상이고, 지금 이 기업 같은 경우는 배당 수익률이 7%다. 그래서 굉장히 좋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참고로 이 두 개 종목 모두 에너지 섹터의 기업들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영상에서 다루기도 했지만 2022년도에 애널리스트들이 가장 선호하는 섹터가 또 에너지 섹터라는 얘기를 제가 지난달 영상에서 한번 말씀드렸었는데, 자, 이 기업들도 에너지 섹터 기업이거든요. 그러면 지금 이 기업들의 배당 수익률이 에너지 트랜스퍼가 6.6% 정도 되고, 플레이스 올 아메리칸의 배당률은 7.1% 정도 되는데, 자, 이 정도 배당률이면 물가 상승률 7%랑은 좀 비슷하다고 볼 수 있고, 이 종목들을 만약에 지금 산다고 했을 때 1년 뒤에 이 종목들도 주가가
올라준다면 배당금으로 물가 상승률은 커버하고 주가 상승분을 우리 자산에 대한 수익으로 가져갈 수가 있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종목들을 뭐 사야 되나? 사도 될까? 뭐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 기사를 보면 여러 가지 좋은 얘기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너지 트랜스퍼라는 기업은 티커가 ET고요. 배당 수익률이 6.6%라고 하고 배당 성향은 37.89%라고 합니다. 자, 배당 성향이라는 건요. 기업이 벌어들인 순이익에서 얼마만큼을 배당금으로 주는지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기업이 100억 원을 순이익을 벌어들였는데 30억 원을 주주들에게 배당금으로 준다고 하면 배당 성향은 30%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회사는 배당 성향이 37.89%다. 자, 그러면 배당 성향이 높은 기업이 좋을까요? 아니면 낮은 기업이 좋을까요? 만약에 배당 성향이 100%라고 가정하면 기업이 벌어들이는 순이익 모두를 다 주주에게 배당금으로 나눠준다는 얘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기업이 벌어들이는 순이익을 다 주주들에게 나눠줘 버리면 회사가 성장하기 위해서 투자를 안 한다는 의미로 또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주주들이 돈을 버는 방법이 뭐 배당금으로 돈을 벌 수도 있지만 주가가 상승해야 그 차익으로 또 돈을 벌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배당 성향이 너무 높은 기업들은 주가 상승폭이 굉장히 작거나 거의 뭐 박스권인 기업들이 실제로 또 많이 있고요. 그래서 배당 성향은 개인적으로는 배당 성향이 높은 기업보다는 낮은 기업이 좀 더 바람직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주당 배당금을 0.3달러를 주다가 코로나 이후에 좀 어려워지면서 0.15달러로 줄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만큼 주가도 빠지면서 배당 수익률 자체는 비슷했다는 거죠. 자, 여기까지는 이해되시죠? 이 부분 좀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주가가 만약에 10달러인데 연간 배당금이 1달러라고 한다면 배당률은 10%잖아요. 자, 그런데 주가가 10달러에서 5달러로 하락을 했다고 가정하면 주가가 5달러인데 배당금은 동일하게 1달러니까 배당률은 상대적으로 20%로 올라가는 거잖아요. 자, 근데 지금 이 기업 같은 경우는 배당금이 하락해서 배당률이 상대적으로 떨어졌을 줄 알았는데 주가가 같이 하락하면서 배당률은 비슷하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고, 자, 그래서 이제 쭉 보시면 뭐 천연가스 공급난이 심화돼서 이런 회사가 좀 성장세를 탔고 전 세계적으로 점유율은 20%에 이른다고 하고요. 미국의 전체 액체 천연가스 수출에서 40%를 차지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뭐 굉장히 좋은 얘기들만 있잖아요. 되게 투자해볼까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 기사도 보면요. 이 부분인데요. 자, 이 기업도 이제 같은 에너지 수송 기업이라고 하고 배당 수익률 7%의 기업이고 잉여 현금 흐름이 배당을 좌우하기 때문에 잉여 현금 흐름이 높은 기업이 좋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좋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런 뉴스를 보고 어떤 걸러내는 법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요. 우리가 이런 기사를 보면서 이 기사만 보고 그냥 덜컥 투자하면 안 되고 본인만의 어떤 투자 루틴을 가지고 이제 기업을 검증을 해봐야 되는데 그러려면 이 기업의 뭐 재무제표도 봐야 되고 뭐 임원진들도 또 봐야 되고 투자 지표들을 보면서 나름대로 가치 평가를 해봐야 됩니다. 주가가 싼지 비싼지 그 다음에 목표 주가는 또 얼마로 잡을지 여러 가지 이제 좀 공부를 하면서 봐야 되는데 그런 시간이 없을 수도 있고 주식 초보분들은 그런 부분들을 또 어려워하실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좀 쉽게 그냥 판단하는 방법을 좀 얘기를 해보자면 지금 이 두 개의 기업 모두 에너지 섹터 기업이거든요. 참고로 이 기업이 어느 섹터 기업인지 쉽게 알 수 있는 방법을 말씀드리면요. 자, 먼저 에너지 트랜스퍼 같은 기업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제가 주로 유용하는 시킹 알파를 기준으로 설명드리면 저 같은 경우는 여기 피어스를 보거든요. 여기서 섹터가 나와요. 이 섹터가 에너지 섹터입니다. 자, 그러면 먼저 이 기업이 어떤 섹터에 속한 기업인지를 먼저 한번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 에너지 섹터의 1등 기업은 어떤 기업인지를 한번 보시는 거예요. 자, 이 시킹 알파 기준으로 보시면 여기 에너지 이 부분을 그냥 클릭하시면 되거든요. 자, 이렇게 클릭하시면 에너지 섹터에 있는 기업이 전부 나옵니다. 지금 총 253개의 기업이 있다고 나와 있는데요. 자, 여기서 여기 마켓캡 시가총액을 이렇게 클릭을 하시면 높은 순으로 정렬이 되거든요. 그러면 이 에너지 섹터에서 시가총액이 가장 큰 기업은 엑슨모빌입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엑슨모빌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해당 섹터의 1등 기업은 어떤 기업인지 알았죠? 자, 그리고 제가 또 다른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자, 핀비즈라는 사이트에서도 알아볼 수가 있는데요. 자, 핀비즈라는 사이트에서는 여기 보시면 스크리너를 클릭합니다. 스크리너에서요. 여기 섹터에 에너지를 클릭하시고 마찬가지로 여기 마켓캡이라고 있습니다. 마켓캡을 한번 클릭하시면 작은 순,
다시 한번 클릭하시면 높은 순으로 정렬이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엑슨모빌이 시총이 가장 큰 기업으로 나오잖아요. 자, 그러면 이 기업이 어떤 섹터 기업인지도 알았고 이 섹터의 시총이 가장 큰 1등 기업은 어떤 기업인지도 알았습니다. 자, 그러면 차트를 한번 비교를 해보는 거예요. 그냥 간단하게. 자, 일단 제가 방금 전에 기사에서 나왔었던 에너지 트랜스퍼라는 기업과 플레인스 올 아메리칸이라는 기업 두 개의 차트를 가져왔거든요. 그래서 파란색이 에너지 트랜스퍼고요. 보라색이 플레인스 올 아메리칸이라는 기업이고요. 그리고 오렌지색이 S&P 500 지수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보시면 2022년 들어서 주가가 많이 오른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Add Comparison이라고 있거든요. 자, 여기서 제가 두 개를 추가해 볼 건데요. 방금 전에 에너지 섹터의 1위 기업이었었던 엑슨모빌을 한번 추가해 보겠습니다. 자, XOM이었었죠, 티커가. 자, 엑슨모빌을 추가했습니다. 엑슨모빌과 한번 주가를 비교해 볼게요. 엑슨모빌 같은 경우는 지금 1년 주가 상승률이 48.58%입니다. 에너지 트랜스퍼 같은 경우는 34.87%고 플레인스 올 아메리카는 3.24%입니다. 지금 보신 것처럼 주가가 S&P 500을 이긴 기업은 엑슨모빌이랑 에너지 트랜스퍼고 플레인스 올 아메리카는 굉장히 좀 성적이 안 좋죠. 자, 그러면 제가 에너지 섹터 전체에 투자하는 ETF를 한번 또 추가해 보겠습니다. 자, 에너지 섹터에 추가하는 ETF는 XLE거든요. 자, 이 부분을 보시면요. 이렇게 섹터별로 투자하는 ETF를 또 알 수가 있어요. 지금 이 사이트 주소도 제가 고정 댓글에 남겨놓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기술주, 테크놀로지 섹터에 투자하는 ETF는 XLK ETF고 이 파이낸셜 섹터에 투자하는 ETF는 XLF ETF입니다. 제가 지난달부터 이 XLF ETF를 제 포트폴리오에 계속 추가해주고 있었는데 자, 그리고 XLE ETF가 에너지 섹터 ETF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제가 이렇게 에너지 섹터 ETF까지 추가를 해줬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기사를 보면서 어떤 섹터에 속한 기업인지 알았고 그 섹터의 1등 기업인 엑슨모빌까지 추가를 해줬고요. 그 다음에 에너지 섹터 전체에 투자하는 ETF인 XLE ETF까지 추가를 해줬습니다. 자, 이러면서 한번 비교를 해보시는 거죠. 자, 한번 보면요. 1년 수익률이 엑슨모빌이 가장 좋았고요. 그 다음이 XLE ETF가 그 다음으로 좋았습니다. S&P 500보다 수익률이 좋았죠. 자, 그 다음에 방금 뉴스에서 추천해줬었던 두 개 기업은 엑슨모빌이나 XLE ETF보다도 수익률이 좋지 않습니다. 자, 여기까지만 보시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저 같은 경우는 차라리 이 기업들에 대해서 뭐 깊이 있게 공부를 해보지 않을 거면 차라리 이 섹터에 그냥 1등 기업인 엑슨모빌에 투자를 하거나 아니면 그냥 마음 편하게 그냥 에너지 섹터 전체에 투자하는 XLE ETF에 만 투자를 해도 수익률이 나쁘지 않죠. 굉장히 좋습니다. 이렇게 개별 종목에 투자해서 마음 졸이고 있는 것보다 그냥 1등 기업이나 에너지 섹터 전체에 그냥 투자를 해버리는 게 더 마음이 편하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방금 뉴스에서 추천해준 기업들 같은 경우는 배당률이 한 6에서 7% 정도 된다고 하는데 이 XLE ETF 같은 경우도 배당금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XLE ETF의 배당금은요. 지금 현재 주가 기준으로 한 3.69, 한 3.7% 정도 됩니다. 방금 두 개 기업들 보다는 배당률이 좀 낮긴 하지만 그래도 주가 변화의 이 수익률 면에서는 월등하게 좋기 때문에 이 배당률 한 2, 3% 낮은 거는 별로 문제가 안 되겠죠. 그 다음에 엑슨모빌도 한번 볼게요. 자, 엑슨모빌은요 배당금이 4.95%입니다. 방금 전에 뉴스에서 추천한 종목들보다 1, 2%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는데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기까지만 보시고 기업을 좀 더 깊이 있게 안 보시더라도 굳이 이 뉴스에서 추천한 종목을 사야 될 이유가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할 수가 있잖아요. 우리가 주식 투자를 좀 안전하게 하는 방법은 해당 분야에서 그냥 1등 기업에 투자하거나 아니면 1등이 아닌 기업에 투자를 한다면 1등이 될 만한 기업에 투자하는 게 가장 안전한 투자법이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과 같은 기사를 보면서 어떤 종목을 추천해주면 이렇게 어떤 섹터에 속해 있는 기업인지를 먼저 보고요. 그 섹터의 1등 기업은 어떤 기업인지를 알아보고 그 섹터에 투자하는 ETF까지 같이 보면서 한번 비교를 해보는 거죠. 그래서 어떤 투자 방법이 가장 좀 안전하고 확실한 방법인지를 보시면서 그런 기사들을 보고 내가 그 기사대로 할지 아니면 그 기사를 보고 좀 투자 아이디어를 얻어서 좀 더 나은 방법으로 투자를 할지를 좀 결정하면 큰 실수가 없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자,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요 2022년에 뭐 인플레이션이나 금리나 뭐 양적 긴축, 인력난 뭐 여러 가지 이런 문제들로 고성장주들이 좀 안 좋을 거라는 예상을 하고 있고 증시 자체가 작년보다도 좀 힘들 거라는 그런 예상을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어떤 리스크에 대한 해지에 대한 개념으로 저 같은 경우는 XLF ETF를 지난달부터 계속 추가해주고 있었고요. 그 외에 이제 기술주 외의 종목이라고 하면 리오프닝 관련 종목들도 ETF로만 추가를 해줬거든요. 예를 들면 뭐 항공산업에 투자하는 ETF 또는 여행산업에 투자하는 ETF 같은 그런 리오프닝 관련 ETF들만 주로 추가를 해줬고요. 제가 개별 종목에 추가를 하는 경우는 제가 영상에서 다루면서 좀 심도 있게 깊이 있게 공부하는 기업들은 개별 종목에 투자를 하는 편이고요. 제가 상대적으로 좀 깊이 있게 공부를 못하는 그런 기업들은 차라리 이런 ETF에 투자를 하는 게 훨씬 더 수익률이 좋더라고요, 결과적으로. 그래서 여러분들도 2022년에 리스크를 좀 해지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서 올해에도 좋은 투자 성과가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